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인 기업 83기 프로 8기 수료했고요. 지금은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닉네임 백권 작가 우경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멋진 분들 너무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 30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제로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가진 게 많고 이 또 주제에 맞게끔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충만한 느낌으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기운과 에너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쓰기, 책쓰기로 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로 살고 계신가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줌을 약간 위로 땡길 수가 있나요? 이게 글자 가려지는데. 왜? 이쪽으로. 네, 해드릴게요. 네, 하면. 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였죠? 엄청 많이 오셨네요. 이게 왜? 이게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공유가 안 돼? 이 시간 이게. 내 화면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됐어요. 네. 이거를 이쪽으로. 됐죠? 네. 네. 일단 제 소개 드리면은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좀 있는데요.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 대표이고요. 금년도에 이제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빨라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일반인 분들 이렇게 책을 쓰면서 어떤 내면의 성장과 브랜딩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전자책이나 이 공동저서, 자서전 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기획하고 작가님들이 이제 글 쓰고 책을 쓰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저처럼 이렇게 책 쓰기 코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코치를 양성하는 자격증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 이렇게 조회해봤는데요. 어떤 이 주제에 맞게끔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가치 있게 잘 사는 방법, 또 우리 다들 이제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부자라는 게 정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라는 게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잖아요. 제가 느낀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연구소의 또 철학이기도 한데 진짜 내가 되어서 최고의 내가 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차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4번. 4번이요. 이게 너무 잘 엔터 칠까? 너무 이게 잘 넘어가서. 아이고. 일단 요 글귀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 메시지와 요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이런 생각과 믿음을 바꾸니까 정말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고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이걸 바꾸니까 나머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뭐 가치나 돈, 행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거들뿐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남이 아니라 나. 우리 그동안 되게 너무 남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보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 나는 부족해. 멀었어.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죠. 나는 이미 충분하다. 굉장히 충만함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없어.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어.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 안에 강점, 뭐 장점, 슬픔, 아픔,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게 다 우리 인생을 만들고 그게 그 책의 소재가 되고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짓잖아요. 저는 생각을 바꿨죠. 나는 무한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는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저는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굉장히 가진 게 많고 행복해. 그렇게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변합니다. 제 목표는 이런 게 있어요. 진짜나 최고의 내가 되는 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산다.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못 살았던 세월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몇 년째 가지고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고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열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감정들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다 그렇지만은 어떤 행복과 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늘 어떤 외부나 밖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뭔가가 좀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나에다가 두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라는 행복과 이런 성공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를 세상이나 남이 아닌 나에게 두니까 정말 내가 이게 행복한 기분과 이 성공에 대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행복과 성공 기준도 뭐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고 믿을 때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지 또 성공에 대한 느끼셨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또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가 선택과 정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인생도 내가 선택하고 이 정의를 내리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물의 현상을 그대로 규정하는 거. 저는 이렇게 저를 규정했습니다. 우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책쓰기 마인드 코치야. 이게 마인드라는 걸 붙인 이유가 되게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하지만 그걸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막연해 하잖아요. 그 책을 쓰는 것도 먼저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에 또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그렇게 제 인생이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시나요? 예쁜 사람. 성장을 돕는 사람. 네네.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남들도 나를 그렇게 부르고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이랑 또 가치 있는 인생이랑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나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행복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어떤 솔직한 마음이고 본질 같아요. 왜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 행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돕는 게 저는 가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산다는 것의 이 정의와 의미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나로 못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한 그런 인생을 30몇 년 살았더니 불행하더라고요. 늘 남의 기준을 따라 살았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나로 살아가는 거죠.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의 또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잠재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끌어올려서 정말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나의 경험과 내가 배운 노하우와 지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어떤 무언가를 행동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들이 저는 잘 산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한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잖아요.
일단은 나로 살겠다는 어떤 결심과 선택과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을 퇴사할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온실의 화초였거든요. 한 15년 생활했었는데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이제 나이 40이었고 가장이었고 애들 이제 초등학생들 막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는 절대 반대했죠. 아우 네가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 직장만 다녔었는데 헛바람 들어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소리들을 들었는데 헛바람. 그거를 이제 깨고 나가기 굉장히 또 용기가 또 필요했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싫다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었는데, 왜냐면 저의 이제 5년 뒤 미래가 될 제 그때 과장이었는데, 부장님 이런 모습 되게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서,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 한 모험을 걸어보자, 죽기야 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퇴사를 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고, 이게 내면의 힘과 중심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떤 꾸준하게 일단은 나에게 질문을 하고 이 나를 찾아오는 과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내면의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1인 기업을 하고 나서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런 두려움 없이 되게 많은 실행들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진실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유한성,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크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은 당연히 유한하지만 우리는 무한하다. 이게 제가 느낀 깨달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죽음을 이렇게 직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는 농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9살 때인가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온 적이 있어요. 직장 때 어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내가 곧 죽는구나, 그런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랬다가 하여튼 그걸 극복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 정말 죽음이 현실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는 정말 실행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미루지 않는 그런 무한한 실행력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결심했었죠. 정말 나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것 때문에 피눈 흘리기 싫어, 이런 말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아야겠다는 이런 강한 또 욕구가 올라오는 거고, 이제 3번은 여기 책에서 본 문구인데, 우리가 되게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삶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수십억 년을 살아왔고 굉장히 많은 새롭던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삶이 나에게 항상 더 큰 것들을 줬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니까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연구소를 만들고 나를 알아갔었던 이게 방법이 3가지예요. 여기 있던 거,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 우리가 왜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나를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했었죠. 너는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을 바라보기, 관찰을 하면서 저를 알아갔습니다. 과연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왔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블로그에다가 저는 계속 기록을 했어요. 꾸준하게. 이런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네? 나연구소라는 이런 브랜드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면의 힘이 길러지니까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잘 구분이 되고, 또 제가 만나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니까 되게 어쨌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유행을 따라가고 남들을 많이 따라가는데, 그러기보다 또 자기 안에서 콘텐츠를 발견하는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물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내면의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와 세상에 어떤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세지고 자신감이 세지고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저는 되게 내면의 힘을 많이
길러왔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자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부자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부자도 많잖아요. 뭐 돈이 뭐 1,000억 있어도 맨날 싸우고 불행하고, 난 그런 사람이 되기는 싫고, 일단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이제 선택하고 결심을 했었죠. 되게 행복한 느낌이 들고요. 또 가진 게 제가 되게 많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고 충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고 조급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이 자기 사랑, 저도 이 경상도 안동의 고향인데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절대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 어색하고 쑥스러워. 저도 그런 말을 못 들어봤고 뭐 좋아한다 뭐 정도로 그냥 우리 표현을 잘 못하는 집안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옛날에는 되게 내성적이어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되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제가 풀어내기 위해서 또 많은 글을 썼는데,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치유하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호흡, 번호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 깊이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 안에 저 내면 아이를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또오르고 막 눈물이 벅차는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책에서 본 문구인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때 한 30 후반대였는데, 이때부터, 나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되게 좋아하게 되니까,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고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런 어떤 중심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게 자유롭다는 게 남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도 전혀 그게 중요하잖아. 나는 행복하면 돼.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어떤 자립심이 생기고 딱 중심이 딱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되게 남들의 말에 상처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생기니까 요런 이제 마인드가 되게 사업한 데 있어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라는 단어를 보면서 과연 제가 어떤 부자인지 한번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저는 일단은 콘텐츠 부자더라고요. 이런 기업 한지 이제 5년 됐는데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이제 과정이나 강의가 전자책 출판 4조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개인 코칭도 하게 되고 전자책 어떤 대행도 하게 되고 원데이 클래스 또 자격증 과정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2박 3일의 항공 출판 호텔 테스트 캠프도 만들어 냈고요. 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종이책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5인 공저, 또 15인 공저, 요거는 이제 50인 공저, 매일 항공 출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기획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저처럼 굉장히 이런 일이 보람이 있는데, 나처럼 이런 행복한 일을 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 전자책 출판 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고, 이제 2번째 만든 게 자서전 출판 지도사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강사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 대행, 대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금년 3월 달에 한국 자서전 협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종이책 출판 노하우를 제가 익히고 배워서 지금은 이제 이런 개인 출판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갖추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 2번째는 이제 이걸 온라인 부자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블로그 한 지 한 7년 됐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나는 나를 찾기 위한 글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꾸준하게 써왔는데, 7년 동안 블로그에 포스팅한 게 이제 11,600개를 썼어요. 이걸 이제 11,000개를 나누기 칠하면은 하루에 한 4.몇 나오거든요. 그 7년 동안 블로그 글을 매일매일 써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워낙 이제 감정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이제 운을 쌓는 일이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내가 보이고 이제 운이 쌓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블로그 보고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강의 섭외, 뭐 책 쓰기 이런 것들이 그 말처럼 굉장히 온라인 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지도 한 2, 3년 됐거든요. 근데 올린 영상이 한 2,000개를 올렸더라고요. 이 영상들도 계속 저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또 감사한 수단이 되는 거죠. 책도 많이 있었죠. 이제 많이 있었던 게 주로 이런 공저나 전자책은 이제 분량이 짧아도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책을 썼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책 쓰게끔 도와주는 일이니까 제가 먼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개인저서 한 3권 하고 이런 거 3권 하고 공저를 제가 기획하면 저는 모든 공저 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저 한 30권 전자책은 한 140권 정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많은 책을 썼고요.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1000권의 책을 이제 쓰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5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저를 통해 책을 낸 사람이 한 580분 되는데, 우리는 같이 하는 강사진들이 있으니까 지금 목표는 한 1만 명의 작가를 배출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5년 동안 무식하게 온라인에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이, 우리 마케팅의 왜 기본도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1인 기업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온라인 부자고요. 사람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책을 내신 분이 580분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었겠어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분들의 지인들이 다들 저를 막 소개해줘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50일 공부하는데 모집이 되게 잘 돼요. 다 지인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아까 우리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하고 원하는 사람 만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1인 기업을 하고 또 글을 쓰겠다고 마을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성품이 좋고 또 자기 개발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안 받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늘 제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분들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직장 때는 전혀 반대였죠.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만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부자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향이 안동인데요. 이제 서울 가면 이제 그랜저 그때는 최고의 차였거든요. 아반떼와 그랜저. 그래서 그랜저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금연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올 초에 이뤘어요. 중고인데 하나 또 샀습니다, 중고로. 원래 이제 아파트 이제 푸르지오 사는데 24평에서 갈아타기를 했죠. 34평을 사면서 올수리를 좀 했어요. 물론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34평 아파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이렇게 3월 달에 제 사무실 아파트 상가거든요. 코앞에서 가까워요. 그거 이제 상가를 제가 또 매입을 해가지고 자가 사무실까지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리 번타게 이런 막 큰 건물에 살아도 대부분 자기 사무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물론 조금 해요. 근데 하지만 제 사무실이 생겨서 너무 이제 든든하게 이제 편하게 사업을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온라인 기반이니까 고정비가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고정비 이제 한 달에 나가는 뭐 관리비 한 7, 8만 원? 그러면 가까운 주택은비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1인 기업 하면서 제가 얻고 만든 것들이죠. 이걸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또 충만함과 어떤 감사함을 또 느꼈습니다. 부자 맞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또 제가 생각하고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방법이 제 경험으로는 되게 효과적이고 탁월했어요. 우리가 나를 아는 방법들 많잖아요. 뭐 애니어그램이나 MBTI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글 쓰는 걸로 저를 알아갔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을 또 믿고 이런 무한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많이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어떤 한계 두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나만의 어떤 지혜, 경험, 노하우들을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글로 나누고 책으로 나누고 영상을 올리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만들고 코칭하고 다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가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이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었고 직장 생활 10년 했지만 되게 미래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무자본 창업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거를 만났죠. 그때 만난 저한테 이런 1인 기업은 되게 신세계였고 정말 저게 내가 원하는 일이구나. 그 이유는 내가 성장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이제 먹었었죠. 교수님 어떤 1인 기업 우리 그 기본 과정과 프로 과정을 하면서 되게 수업이 또 체계적이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질문 통해서 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찾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물론 1인 기업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힘든 시기를 이런 어떤 마인드를 잘 장착을 하니까 또 견디게 되는 나무의 뿌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제가 느낀 1인 기업의 매력과 장점은 이런 거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늘 어떤 성장하면 안 되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개발을 또 하게 돼 있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성장하는 일들이고,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또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1인 기업 꼭 혼자 일을 할 필요는 없더라고. 다양한 사람도 협업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선택권이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시간 되게 자유롭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성장을 시키니까 이게 좋은 게 1인 기업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성장하는 방법은 일단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게 아까 1년에 그런 그걸 다 집합해서 그전에 어떤 나의 몸과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챙기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정말 어떤 나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또 나의 어떤 모든 행동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고객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장을 시키고 지속적인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 노력을 하면서 전문성을 또 극대화하는 거죠. 이런 꾸준함이나 이런 콘텐츠도 결국 밑바탕에는 마인드가 돼야지만 오래 갈 수 있고 지치지가 않는 또 이런 바탕이 되더라고요. 제 명함 뒤에는 딱 이런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연구소의 어떤 철학이자 제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문구가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문구입니다. 우리 왜 1인 기업의 반대면은 뭐 중소기업, 예를 들어 대기업이잖아요. 그 특성이 보면은 그쪽 조직들은 어쨌든 사람이 많고 어쨌든 조직이고 다수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만의 조직 안에 룰이 있고 이런 보고 체계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특성은 어때요? 되게 뭔가 하나 하려면은 느려요. 그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은 되게 그거를 좀 금기시하고 위험한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수 없는 그런 보수적인 조직의 특성이잖아요. 하지만 1인 기업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고 또 창의롭잖아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다 이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1인 기업이 혼자라서 되게 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1인 기업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1인 기업가 분들도 정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1인 기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험하게 살아라. 옛날엔 저도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물속 끓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못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서 행동과 생각이 변하면서 요 말이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위험하게 살려고 회사를 퇴사하고 한 번도 경험 없는 1인 기업을 했지만 정말 그 속에 제가 이제 원하는 인생이 있고 진짜 내가 되고 최고의 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두려움이나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하고 또 실행하고 당연히 도전하면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도 하나의 또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이잖아요. 실패하면서 어떤 정말 무한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멋진 1인 기업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오랫동안 정말 인생을 저도 옛날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한테 어른들한테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은 저를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제일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의 이 나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런 나연구소의 메시지와 철학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의 어떤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두와 성취를 다 이렇게 초월한 그런 평화가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정말 평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평화롭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보시고 네. 잠깐 우리 질문을 좀 받을게요. 네, 우리 지금부터 줌으로 접속하신 사장님들, 자 질문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여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네 질문하신 분들, 네, 자 다들 창문 좀 여세요. 아니 누가 뭐 물어봅니까? 네, 자 비디오 다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창문을 열더라.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다 열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여시고, 네, 네,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네, 자,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1인 기업답게 오른손 들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질문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정 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아, 네. 노인 누구예요? 노윤호 사장님. 노윤호. 네. 하세요. 네. 그 1인 기업 창업 후에 참 많은 것을 이루신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 5년 전 창업 초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하나 해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런 1인 기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사업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제일 어려웠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들은 거를 적용해서 강의도 많이 했지만은 이게 바로 수익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6,300만 원 받았었는데 여기 한 10개월 되니까 통장에 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왜 궁즉통,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또 멀어도 더 간절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이거 회식자로 가기 싫은데 내가 통장에 돈 없고 애들은 와이프로 나를 막 노래 보고 있고 이런 정말 궁한 상황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제 사람들은 뭘 원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만든 게 어떤 전자책 출판 사주 과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었고 그거를 이제 해서 우리 참가자분들이 결과물이 잘 나왔고 그걸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전혀 경험이 없었다는 것과 극복은 어쨌든 저를
그 절벽 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 씨. 1인 기업 회계에 대해서 가장 이제 회사나 회사에 대해 두려워서 회사는 어차피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하는 일들이 루틴이 있잖아요. 1인 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경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만두고 5년 동안 기본적인 루틴이 어떤 5년 동안 1인 기업 준비하는 루틴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아무튼 1인 기업 됐으니까 되게 시간이 자유롭고 제가 어디 일하러 간 것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발 좀 누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떤 15년 다녔던 한 번도 지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출퇴근에 대한 성실함이 몸에 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기업 초반에는 강남에 있는 공유 필수를 썼었는데 어쨌거나 매일마다 9시까지 갔었거든요. 퇴근 4시 하고 이렇게 꾸준한 그런 시간을 허칭 안 쓰고 계속 갈아 넣었었고 지금도 계속 9시 출근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일이 뭐 명절이나 어디 가야 될 경우는 항상 출근 그때 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알차게 잘 내 사업에 쏟아 넣었던 것들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이게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제 시간을 일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게 좀 도움됐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거는 네.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네, 아침에 출근해서 해야 될 투두 리스트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오픈 톡방이나 이런 지금 공저 팀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픈 이제 처음에 가면은 일단은 그 네이버 열고 블로그 열고 단톡방 열고 시작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진도나 관리 체크를 한번 쫙 하고요. 요즘 같아서는 주로 이제 50인 공저 제가 원고를 보니까 원고들을 많이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 원고 이제 검토하고 그전 피드백 같은 거 하고 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했다, 뭐 계속 이제 블로그에다가 계속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럼 이제 어쨌든 다음에 내가 다른 걸 뭘 해야 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자격증 과정이 다음 주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포스팅이나 홍보 진행하고, 요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기존에 돌아가 있는 공저팀 관리하고, 또 신규 프로젝트 준비하고, 홍보 모집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거는 소득이 얼마큼 네. 회사 다닐 때는 아까 연봉 6천 원 정도 다 퇴직금이 네네. 지금은 1인 기업으로서 1분 평균 또 직장 다닐 때 이상하게 그때 연봉이 한 6,300이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되게 복지가 잘 돼 있었어요. 팀 회식비 다 주고 유지비 다 주고 있었는데 한 6,300, 한 7, 8천 받았던 걸로 체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대기업 부장, 차장 연봉쯤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한 3, 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초반에는 거의 못 벌었었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0만 원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 1,000만 원을 계속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이렇게. 여기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강윤영님 질문 여기 읽어주세요. 일과 사람 시간 부자이신데 함께 했었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나요? 이것도 제 강점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공저팀 사람들을 되게 항상 만나고 이렇게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저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50명이잖아요. 50명을 다 제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라 제 성격하고는 잘 맞다 그래야 되나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저도 느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화를 낸다기보다 그냥 보듬어 주 기다려주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작가들도 공저를 많이 기획하지만 다들 한두 번 하고는 다시는 안 하고 막 포기해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제 성향이랑 어떤 잘 맞는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제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하나하나 민감하게 다 반응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분들도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해서 계속 함께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뭐 그렇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또 있으세요? 질문. 네, 하세요. 나를 연구하시기 위해서 네.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독서를 하셨고 그래서 또 도움받았던 책이 있으신가요?
독서 일단은 뭐 제한테 무자본 창업을 처음 제가 배운 곳이 이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그 신태순 작가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라는 좀 옛날 좀 책인데 그 책을 보고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눈을 떴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도 된다는 팀 페리스의 그런 4시간에 대한 그런 철학도 배울 수 있었고 여기는 이제 무자본 창업이지만 정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제 중이 돼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그걸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수도 그렇고 거기도 2군데를 제가 배웠었는데 정말 1인 기업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데를 잘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게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곳과 우리 김양 교수님 이런 본질적인 걸 알려주는 분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또 많은 성장을 했었고 뭐 그런 거 했었고 뭐 책은 딱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저랑 많이 소통하고 감정을 치유하고 울고 웃고 막 그런 것들을 오래 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 직원을 채용해서 시켜서 하는 일을 하게 한 경영인데 모든 걸 한다는 것은 비용은 덜 실물이 컨텐츠를 편집을 맞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에 다 따르겠지만 유튜브 저도 그냥 핸드폰으로 편하게 이렇게 찍어서 거기를 하고 하는데 일단 시작하는 단계는 너무 거창하게 그런 뭐 장비나 이런 거 편집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내가 찍고 이제 영상을 공유해 보는 게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그걸 먼저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나 수익이 났을 때 조금 확장해놔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 너무 크게 키우면은 그게 다 부담이 돼서 이 본질이 많이 흐려질 것 같아서 계속 꾸준하게 찍고 좀 어설퍼도 그렇게 해보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실무를 모두 배워서 1인 기업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요거는 뭐 다 개인의 어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이게 뭐 오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분명히 1인 기업도 어느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그런 거를 좀 배우는 거에 대한 시간과 투자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뭐 저는 5년 걸렸네요, 5년. 5년 걸렸네요. 됐죠?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우경화 대표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